37편 현우의 스캔들. 정상의 고독은 달콤한 독과 같았다. 현우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찬사와 기대를 견디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시대의 목소리라는 거창한 역할을 기대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상처 하나 제대로 보듬지 못하는 스물 남짓의 청년에 불과했다. 진심을 무기로 삼았던 그는 자신의 진심이 거대한 아이콘으로 박제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는 술을 마셨다. 방송이 끝나면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술집 구석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순간만이 그가 달밤지기 이현우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철저히 혼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다. 그날 또 그는 방송이 끝난 후 평소처럼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에 취한 시비가 붙였다. 옆자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하던 취객과 어깨가 부딪혔고 사소한 말다툼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끈질기게 그를 쫓던 한 연예부 기자의 카메라가 놓치지 않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스포츠 신문 일면을 장식한 것은 술에 취해 취객과 뒤엉켜 주먹다짐을 하는 현우의 흑백 사진이었다. 밤의 교주 이현우, 추악한 두 얼굴. 기사는 자극적이었고 파급력은 엄청났다. 청춘의 아픔을 보듬던 그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술주정뱅이의 고성으로 전락했다. 그를 향했던 모든 찬사는 이제 날카로운 비난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방송국은 즉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PD는 어떻게든 그를 감싸려 했지만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다. 결국 방송국은 그에게 무기한 방송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달이 빛나는 밤에는 당장 그날 밤부터 대타 DJ가 투입되기로 결정되었다. 현우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자신의 작업실에 집거했다. 그는 전화를 받지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다. 그는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내심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올가매던 위선적인 이미지를 제 손으로 부숴버리고 다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외톨이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서툰 자해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순정은 자신의 작은 자취방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현우의 소식을 접했다. 굳게 닫힌 작업실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과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문 뒤에서 한 남자가 얼마나 외롭게 울고 있을지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그를 구해야만 했다. 그가 자신에게 그래주었던 것처럼. 38편 순정의 믿음. 달이 빛나는 밤의 위 방송 시간이 다가왔지만 스튜디오에 불은 꺼져 있었다. 대타 DJ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작가들과 PD는 침통한 얼굴로 대책회의만 거듭하고 있었다. 모두가 현우를 비난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결국 그 오만한 성격이 이를 낼 줄 알았다. 모두가 그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순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가볼게요. 어딜? 현우 씨한테요. PD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지금 아무도 안 만난대. 아니요. 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가야 해요. 그리고 오늘 방송 대타 DJ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할 거예요. 그녀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방송국을 나섰다. 그리고 현우의 작업실 문 앞에 섰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철문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현우 씨, 나예요. 홍 작가.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듣고 있음을 알았다. 다들 당신을 욕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실망했다고.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당신은 오늘 정말 큰 실수를 했으니까.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요, 저는 어젯밤 당신의 모습보다 당신이 마이크 앞에서 보여주었던 수많은 밤들을 더 믿어요. 제 수생의 이야기에 함께 울어주던 당신을 믿고 최전방 군인을 위해 자기 노래를 불러주던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 영광은 작가님의 것이라며 그림자 속에 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었던 당신의 그 서툰 진심을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 모든 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신은 그냥 너무 지쳤던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문에 이마를 기댔다. 그러니 이제 그만 아파하고 문 열어요.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나 많아요. 슈퍼스타 이현우 말고 그냥 외톨이 이현우. 당신의 친구들이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참 동안 문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순정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문틈으로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헬쓱하고 온통 눈물범벅이 된 현우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문틈에 기대선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이 모두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 단 한 사람, 그의 별이었던 그녀만이 그의 어둠 속으로 찾아와준 것이다. 39편 흔들리는 DJ, 잡아주는 작가. 문이 열리고 순정은 무너져 내린 현우의 세계 안으로 들어섰다. 작업실은 전쟁터처럼 어지러웠다. 깨진 술병 조각과 빵 부스러기, 그리고 구겨진 악보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길 잃은 아이였다. 순정은 그를 비난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묵묵히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쓰레기를 봉투에 넣고 널브러진 악보들을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주워 모았다.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은 혼돈으로 가득 찼던 공간에 조금씩 질서를 되찾아주었다. 마치 그의 엉망이 된 마음을 말없이 정리해주는 것 같았다. 방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순정은 작은 냄비에 물을 끓여 따뜻한 꿀물을 타서 그에게 건넸다. 현우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다들 내 욕을 하겠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네, 하고 있어요. 순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끝난 거겠죠. 다시는 마이크 앞에 앉지 못할 거예요. 아니요. 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당신은 끝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카세트에서는 지난 며칠간 달밤 위 청취자들이 방송국 자동 응답기에 남긴 수많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현우 씨, 괜찮아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진심을 아는 우리는 당신 편이에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실수할 수도 있죠. 당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당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수백 개의 목소리. 그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서툰 위로의 목소리들이 어두운 작업실 안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참았던 울음으로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순정은 그의 곁에 가만히 앉아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녀는 그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그의 밤을 함께 지켜주기로 했다. 흔들리는 DJ의 곁에는 이제 그를 단단히 잡아주는 단 한 명의 작가가 있었다. 40편, 꿈속의 남자, 알 순 없는 그리움. 현우의 스캔들은 순정의 헌신적인 노력과 그를 지지하는 청취자들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방송국은 무기한 방송 정지라는 중징계를 한 달간의 자숙으로 감경했다. 달이 빛나는 밤에는 한 달 동안 임시 DJ가 진행하게 되었다. 현우는 순정의 도움으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그는 매일 밤 순정이 가져다주는 청취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두 사람은 그 한 달 동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부끄러운 약점까지도 공유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가 회복되어 갈수록 순정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똑같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늘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 저편에서 아주 슬픈 눈을 한 남자가 애타게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세상 모든 그리움이 담겨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에서 깨고 나면 그녀의 뺨은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누구일까? 저 남자는. 그녀는 낮 동안에도 문득문득 그 남자의 슬픈 눈빛을 떠올렸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다.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어쩌면 자기 자신의 절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현우였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현우가 물었다. 작가님,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쳐서. 무슨 꿈을 꾸는데요? 그의 다정한 질문에 순정은 자신도 모르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슬픈 눈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깨고 나면 늘 자신을 덮치는 지독한 상실감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질투심이 솟아나는 것을 애써 억눌렀다. 그녀의 마음속에 자신이 모르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 꿈속의 남자가 어쩌면 순정의 글 속에 늘 배어있던 그 깊은 슬픔의 근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순정의 손을 잡았다. 그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한 가지만은 약속할게요. 작가님이 더 이상 혼자서 아파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제가 작가님의 곁을 지켜줄게요. 그의 위로에 순정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매일 밤 꿈속에서 마주하는 그 남자가 바로 자신에게 이 모든 빛나는 삶을 선물하고 다른 차원의 어딘가에서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린 자신의 진짜 남편 섭이라는 사실을. 41편, 라디오 드라마, 유령의 연인. 한 달의 자숙 기간이 끝나고 현우는 달이 빛나는 밤에로 성공적으로 복귀했다. 그의 복귀 방송은 그 어느 때보다 진솔했고 청취자들은 더욱 뜨거운 환호로 그를 맞아주었다. 그의 스캔들은 오히려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며 그를 더욱 단단한 스타로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순정의 마음속 그림자는 현우가 돌아온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슬픈 눈의 남자를 꿈꿨고 낮 동안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시달렸다. 현우의 따뜻한 위로는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그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 공허함만은 채워주지 못했다. 그녀는 글을 써야만 했다. 자신의 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정체를 오직 글을 통해서만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라디오 방송을 위한 대본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이야기였다. 그녀는 꿈속의 남자에 대한 라디오 드라마를 썼다. 제목은 유령의 연인. 드라마의 주인공은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성공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을 애틋하게 불러주는 한 남자의 꿈을 꾼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오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빛나는 삶이 바로 그 유령의 연인 이칠은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드라마는 여주인공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잊혀진 그 남자의 흔적을 찾아 나서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 그것은 순정 자신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글을 쓰며 비로소 자신의 그리움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받은 거대한 사랑에 대한 뒤늦은 감사의 부채감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완성된 원고를 들고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는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달밤 위 성공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그는 순정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작가님, 아직도 그 꿈 때문에 그래요? 순정은 대답 대신 그에게 원고를 내밀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어요?
현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심각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단숨에 원고를 모두 읽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질투와 경외라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이 글이 단순히 뛰어난 화고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순정의 영혼 그 자체였다.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자신이 결코가 닿을 수 없는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이토록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가상의 유령에게 참을 수 없는 패배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토록 깊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빚어낸 순정이라는 작가의 재능에 전율 어린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겨우 입을 열었다. 이거, 우리 달밤에서 합시다. 그것은 질투를 넘어선 한 명의 예술가로서 동료의 위대한 작품에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42편, 공전의 히트, 신드롬. 현우의 결단은 신속했다. 그는 PD를 설득하여 달이 빛나는 밤의 위방송 시간을 특별히 확대 편성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들과 영화 음악 감독까지 섭외하여 순정의 유령의 연인을 역대급 라디오 드라마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드라마가 첫 전파를 타는 날, 라디오 부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순정의 섬세한 문장은 성우들의 명연기를 통해 생명을 얻었고 현우가 직접 고른 예절한 배경음악과 어우러져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드라마가 방송되는 동안 방송국 전화통은 다시 한번 마비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청취자들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드라마 속 여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여 자신의 인생 속에 존재했던 유령의 연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난했던 저를 위해 말없이 등록금을 내주고 사라졌던 대학 선배님.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신 저희 어머니가 바로 저의 유령의 연인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유령의 연인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현상, 즉 신드롬이 되었다. 사람들은 드라마의 스토리를 넘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숭고한 희생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신문에는 우리 시대에 잊혀진 영웅들을 찾아서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스쳐 지나갔던 고마운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순정은 하루아침에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경과 명예가 따라붙었다. 현우는 진심으로 그녀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그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한 겹 더 생긴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유령의 연인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작은 그리움은 이제 온 국민이 함께 공감하는 거대한 서사가 되어버렸다. 현우는 그 거대한 서사 속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지만 그녀의 가장 깊은 영혼의 비밀 앞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 드라마의 성공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